자, 이런 프리랜서 모집 공고는 보통 속기 올리 카페에서 주로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런 모집 공고의 수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분들의 수,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직 이렇다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신 많은 속기사분들의 숫자를 생각했을 때는 이 터무니없이 적은 수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업체들의 유형을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규모가 작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인 속기 사무소가 많다 보니까 고용이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간헐적으로 고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규모가 큰 업체는 어때요? 여기는 당연히 규모가 작은 업체에 비해서 고용이 일어나지만 역시나 이 사업체 안에 이미 인력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출산 휴가 같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은 간헐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더 특수한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A, B 사무소가 있다고 쳤을 때 A 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사업권을 B 사무소가 가져갔다. 그러면 B 사무소에서 새로운 고용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이런 모든 특수한 상황들을 전부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모집 공고의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상황을 좀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사실상 고용주분들이 토끼사를 추천받아서 고용하길 선호하고 희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용주들은 왜 추천받아서 고용하길 희망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 두 번째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는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생분들이나 속기사분들이 당장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일자리의 수, 일자리의 규모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곳에 집중을 해야 오히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속기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주들은 왜 속기사를 추천받아서 고용하길 희망할까?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모집 공고를 통해서 고용한 속기사들, 즉 검증되지 않은 속기사들을 고용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피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도 그럴 게 채용 공고나 모집 공고 보면 대부분 경력자를 원하시잖아요. 이것도 여기 일환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일까? 이 문제는 아무래도 니즈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클라이언트들의 니즈가 있을 거고요. 고용주들의 니즈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입장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두 입장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니즈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할 겁니다. 정확하게 기록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속기사들은 정확하게 기록할 가능성이 정말 없다라고까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해가 잘 되지 않죠? 하지만 이 사무소장들은 다 알고 있어서 기피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정확하게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정확하게라는 건 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5청 오탈자가 없어야 하고 맞춤법 문제형 부호가 준수가 되어야 하면서 매뉴얼 숙지 및 적용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을 정확하게라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주로 클라이언트들이 매우 자주 제기하는 컴플레인이기도 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건 사실상 다수의 속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속기사분들이, 경력 있는 속기사분들이 잘리는 일이 정말 태반인 이 속기 업계니까요. 그렇다면 이 대다수의 속기사분들은 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까? 자, 그 원인은 초안 작업 정확도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초안 작업이라는 건 아무래도 처음 작업했을 때, 뭐 현장에 가서 처음 속기를 딱 했을 때를 초안 작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정확도가 정말 좋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정확도가 좋지 않은 원인은 한글 속기 때문입니다. 이 한글 속기는 쉽습니다. 사람 말에 비하면 한글 속기는 분명히 쉽거든요. 자, 이 한글 속기가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가 뭐가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띄어쓰기 안 해도 돼요. 두 번째로는 말 속도가 일정해요. 세 번째로는 발음이 정확해요, 매우. 네 번째로는 주제가 비교적 한정적이에요. 이런 네 가지 어드밴티지, 사람 말에 비해서 한글 속기가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인데 이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분들이 한글 속기를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음성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다
음성 따라가는 데만도 급급하다라는 상황이죠. 한글 속기 때도 이럴진데 이 실무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훨씬 더 음성 따라가기가 힘들고 더욱 멈칫거릴 거고 듣고 치기 하는 것만도 급급해서 오청이라든지 잔실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분들, 특히 자수가 낮은 학생분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 내가 3급반에 가면, 2급반에 가면, 1급반에 가면 나 여유롭게 치겠지. 예, 덜 멈칫거리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급수가 올라간다고, 자수가 올라간다고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1급반에 계신 분들도 기복이 커서 자주 떨어지기도 하고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법문 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안이 정확하지 않은데 법문 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모집 공고를 통해서 고용한 속기사, 즉 검증받지 않은 속기사들은 정확하게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의미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문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왜요? 법문에 시간 많이 들어가도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알아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초안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했을 때, 즉 탈자가 굉장히 많고 잔실수가 많게 초안을 작성한 거죠. 그러면 1차 법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때는 사실상 초안에서 별로 쳐온 것들이 없고 뭐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발화자 구분만 겨우 해서 왔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1차 법문 때 초안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초안 작성이라고 적어보죠. 자, 그런데 한글 속기도 칠 때 어떻게 치셨어요? 들리는 대로만 치셨고 음성 따라가기만도 급급하니까 오청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멈칫거림도 많겠죠. 아니, 속도도 일정하고 발음도 정확하고 주제도 한정적이고 한데도 우리는 자주 멈칫거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뒤로 가기 많이 할 거예요. 즉 작업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돼요. 2차 법문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잔실수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따라가기만도 급급하니까. 뭐 띄어쓰기를 초안 때 쳐보신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음성 따라가기 급급했으니까 한글 속기 칠 때. 그러니까 띄어쓰기랑 백스페이스 쓰는 것도 다 포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여유있게 속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안다면 띄어쓰기를 적용하면서도 한글 속기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초안 때 알고 있는 맞춤법을 적용하면서 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띄어쓰기라든지 전부 다 법문 때, 2차 법문 때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중요한 건 잔실수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법문, 4차 법문을 해도 틀린 게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갈등할 겁니다. 타협할까? 아니, 3차 법문을 해도 4차 법문을 해도 계속 틀린 게 나와요. 그럼 이제 단가를 생각할 겁니다. 아, 내가 7만원 받자고 지금 이틀 동안 밤낮 없이 잠도 얼마 못 자가면서 일했는데 이게 맞아? 아, 그냥 제출하자. 자, 이 과정이 결국 불완전한 속기록, 정확하지 않은 속기록이 탄생하는 배경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가 알고 있다고요? 고용주들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얻기가 쉽지 않은 게 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프리랜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내 기술을 팔아먹는 사람들이죠. 내 기술을 팔아먹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뭐 시장의 규모도 파악하고 시장 구조, 시장 니즈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니즈에 부합하는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할 거고, 종국에는 내가 해당 작업물을 완벽하게 끝내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어가는가 역시 필요할 겁니다. AI가 발전을 했는데도 속기사가 아직도 고용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클라이언트들의 니즈를 AI로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의 니즈가 뭘까? 정확하게 기록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 말했던 오청, 오탈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네 가지들 있죠?
이런 정확하게가 안 되기 때문에 속기사들을 아직도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속기사, 사람, 이 속기사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된다면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 뭐 좀 더 심하게 얘기해서 그냥 AI 쓰죠. 실제로 이런 분이 있어요. VOD 업계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담당자분인데, 요 분이 AI를 개발하고 있어요. 음성인식 기술을. 이제 그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재밌는 게, 속기사들한테 요거 맡기면 완성본 평균 정확도가 92%래요. 충격이죠. 한글 속기도 아니고 92%래요. 92%인데 AI로 돌리면 92% 정도가 나온대요. 개발하신 AI가. 그러니까 초안을 그냥 AI가 작성하게 하고 사람이 후처리 작업을 하는 걸로 사업을 구상하고 계세요. 충격적이죠. 그 정도로 정말 대다수의 속기사분들이 정확하게가 빠져있는 속기 기록을 제출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과 다수의 속기사들은 이런 시장의 구조와 니즈에 주목하지 않죠. 나는 힘들게 자격증을 땄으니까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속기 업계, 이 시장의 니즈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요. 사실 학생분들이나 속기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데 크게 일조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속기 교육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봅니다. 자신의 속기 문제를 그저 연습량이라든지 루틴, 뭐 사설을 치기를 몇 시간 하고 낭독 파일 치기를 몇 시간 하고 이런 부분들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자격증 취득에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겨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는 도전할, 그리고 니즈를 파악할, 내 기술 수준을 올릴 만한 에너지 자체가 다 소진되어 버리는 상태라는 거죠. 자, 오늘 얘기할 것 중에 두 번째가 결국 우리는 일자리 숫자나 규모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현재 이 시장 상황에는 금방이라도 뚫릴 듯한 구멍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이런 얘기들이 자주 들립니다. 아, 나 이 속기사 진짜 자르고 싶은데 대체할 속기사가 없어서 아직도 쓰고 있어. 혹시 좋은 속기사 있어? 추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요. 자, 이게 뭡니까? 고용주들의 니즈입니다. 여러분들이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고용주들은 이미 뭐 해당 사업체 안에 인력들이 다 배치되어 있지만 그 인력들이 전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인력들은 정말 몇 명 안 돼요. 그 사업체 안에서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곳은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해야겠죠. 첫 번째로는 경쟁력 확보죠.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는 속기사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쟁력이라는 건 이제 자격증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거지, 자격증 취득하고 놀고 있는 속기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경쟁력도 생기지 않는다는 메타인지가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딪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쟁력이 있는 속기사가 되셨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그도 그럴게. 자, 좋은 물건을 우리가 뭐 연구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그게 잘 팔리나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사실 구매자들은 좋은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즉 홍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PR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채용 공고, 모집 공고에 연락을 해도 좋고 사무소들에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을 PR을 하는 부분들이 가장 좋겠죠. 그렇게 해서 얻어 걸리셔야 돼요. 아니라면 뭐 사무소장, 고용주들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자, 하지만 이 부분이 힘들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시기도 힘든데 이런 부분들까지 내가 직접 발품 팔아서 해야 한다는 부분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결국 이 속기 시장은 다리가 끊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속기사들은 실력이 있든 없든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쉽지 않아요. 뭐 이제 경력을 쌓을 데가 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고용주들은 어떤 입장이라고요? 쓸 속기사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좋은 상품의 구매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과 접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좋은 상품이라는 건 경쟁력이 있는 속기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상품을 구매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고용주일 거예요. 이런 접점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자, 그도 그럴 게 저희 학원이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예, 학생분들의 이 규모도 크지 않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수강생분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모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두 취업을 시켜드렸고요. 뭐 당장 저희 학원만 하더라도 속기사를 추천해 달라고 감사하게도 말씀해 주시는 소장님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일감을 따서 일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뭐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2급 이상 좀 이제 추천하실 만한 속기사가 있으신가? 저희가 이제 2급 이상 속기사분들은 다 이제 취업을 시켜드려가지고 지금 3급 속기사분들밖에 없다. 그러면 그분들도 좋으니까 한번 소개시켜 달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벌써 이득을 본 거죠. 3급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정확하게에 대한 기준이 잘 지켜지고 교육이 됐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급을 가지고 있는 속기사들도 괜찮다라고 고용주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 말고 그렇다면 방법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없습니다. 도망치지 마시고 이 상황들을 보다 메타인지 하셔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모집 공고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